밭에서 나는 소고기로 유명한 콩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근한 식재료 중 하나이며 세계인이 주목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콩에는 40%에 달하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콩으로 만든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도 단백질을 포함해 각종 비타민, 무기질, 칼슘, 필수 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다양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소가 많은 두부를 그냥 먹어도 좋은데 몸에 좋은 줄 알고 함께 먹었던 식품이 오히려 효능을 떨어뜨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통증까지 유발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로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브로콜리보다 비타민 K가 약 3배 이상 많고 시력 발달, 염증 완화, 혈압 관리, 항암, 치매 위험 감소, 빈혈 예방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아주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나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옥살산이 두부에 함유된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수산화칼륨이 생성됩니다. 불용성 수산화칼륨은 신체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장 결석이 심해질 경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시금치와 두부는 같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두부 외에도 시금치의 옥살산과 맞지 않은 칼슘이 많이 있는 음식은 계란과 멸치입니다. 계란과 멸치는 결석이 될 만큼 흡수되는 양은 미비하지만 칼슘의 흡수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함께 먹었을 때 효능이 커지는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두부와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으며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식이섬유가 적어 두부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계란의 영양을 채워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함께 먹으면 에너지 충전은 물론 피로회복에도 좋은 궁합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궁합은 두부와 토마토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만성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두유나 두부처럼 가공했을 때 오히려 농도가 더 높아지고 흡수가 잘 되는데요. 이러한 두부의 항염 효과를 높이려면 토마토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켜주는데 두부와 토마토가 함께 만나면 만성염증을 제대로 잡는 명약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두부와 배추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그에 반해 배추는 수분, 칼륨, 칼슘, 철, 비타민C가 풍부해 이뇨작용에 좋고 나트륨을 배출하며 피로회복에 으뜸인 식품인데요.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비타민C, 미네랄이 풍부한 배추를 함께 먹으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추의 식이섬유 함량은 매우 높아 배변 활동,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부와 미역입니다. 두부는 사포닌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지만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요오드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자주 먹을 경우 요오드가 부족한데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함께 먹으면 체내의 요오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궁합이 좋은 식품들이 있었는데요. 두부는 두부 그대로의 영양소가 풍부해 우리 몸에 많은 효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무기질, 필수 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다양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요. 특히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하여 기억력을 높여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며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불면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장수마을 고령자들의 장수비결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숙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어 정신적 질환은 물론 대장암, 심장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의사들이 불면증 개선 음식으로 두부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부에는 100g당 약 76mg의 트립토판이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은 뇌를 진정시켜주고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 상태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 빨리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효능으로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에는 몸을 보호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해줘야 하는데 두부의 원재료인 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의 병균을 막아주고 몸을 보호해줍니다. 네 번째 효능으로는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두부는 다양한 영양을 통해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포닌과 비타민 B2 성분이 항암작용과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막아주어 노화 방지는 물론 탄력 있고 탄탄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마지막 효능으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식단 조절이 중요한데요. 두부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은 편이며 단백질이 풍부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체내 지방 흡수를 저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는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촉진하여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빈혈이 있는 분들은 두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콩의 피틴산 물질은 철분, 아연과 같은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해 철결핍성 빈혈 환자의 경우 더 심한 철 부족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 환자뿐 아니라 단순히 예방 목적으로 철분제를 먹는 사람들도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두부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두부의 다양한 효능과 같이 먹으면 해가 되거나 효능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식품인 만큼 더 많이 알고 영양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실금의 케겔 운동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남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탄력이 줄어들고 각 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져 다양한 질환을 일으킵니다. 노화로 인한 질환들은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지요. 대표적인 예로는 요실금이 있는데요. 요실금은 배에 힘이 들어갈 때 방광이 눌리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요도 관략근의 힘이 약해져 생기는 증상으로 보통 여성에게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도 많이 생깁니다. 50대 이후의 남성은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하는데 주요 증상으로 배뇨 장애를 호소합니다. 실제로 지난 4년 사이 남성 요실금 환자 수가 39%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요도 관략근 노화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요실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운동은 요실금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개발된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요실금 치료 이외에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른 효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실금 예방과 개선. 요실금은 배에 힘이 들어갈 때 방광이 눌리면서 소변을 볼 의도가 없음에도 소변이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골반 안에는 방광과 자궁, 전립선, 직장 등의 장기가 들어있는데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이 이 장기들을 받치고 있습니다. 노화나 출산 등으로 골반 저근이 약해지면 여성에게는 요실금과 골반 장기 탈출증, 성기능 저하, 질이완 등이 발생하고 남성에게는 발기부전, 조루증, 치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 중에서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요도 관략근의 수축력 약화로 요실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케겔 운동을 하여 요도 관략근을 강화하면 방광을 떠받치는 힘이 튼튼해져 요실금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2015년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은 후 2주 내에 요실금이 발생한 60세 이상 남성 5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케겔 운동을 실시한 결과 58%의 환자가 12주 만에 패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요실금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배뇨 장애 개선. 소변 줄기가 약한 사람은 케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증상은 방광 탄력이 떨어져 나타나는데 방광 탄력이 약해지면 배뇨 시 방광이 소변을 끝까지 짜내지 못해 잔류감이 생기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요도 관략근을 강화시켜 소변 참는 힘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치질 예방. 치질은 바로 이 항문 주변 근육층의 모세혈관에 탄력이 떨어져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케겔 운동으로 항문 근육을 수축시키면 치질 등의 다양한 항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인과 질환 예방. 케겔 운동은 임산부에게 필요한 운동이라는 것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신 중 케겔 운동을 하면 회음부 부종과 치질을 예방하고 질 근육을 강화시켜 순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 케겔 운동을 하면 헐거워진 질 근육이 출산 이전 상태로 회복돼 산후 요실금과 질방귀 등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 기능 개선. 여성이 케겔 운동을 하면 질 근육이 강화되어 성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남성이 케겔 운동을 하면 발기부전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케겔 운동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많이 권장되는데 영국의 연구팀이 6개월 이상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매주 5회씩 케겔 운동을 시킨 결과 40%가 정상 기능을 회복했고 35%는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한 요도 관략근은 정액 분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조루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케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케겔 운동 방법 333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련시켜야 할 근육은 그림에서 보는 바로 이 근육인데 자리에 앉아 숨을 들이마신 채로 소변을 참을 때 힘이 들어가는 골반 근육입니다. 케겔 운동을 할 때는 앉은 자세도 좋고 누운 자세도 좋습니다. 엉덩이와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누운 자세를 취할 경우 등과 팔을 바닥에 대고 무릎은 세웁니다. 이 상태에서 3초간 골반 근육을 조이고 3초간 근육에 힘을 빼고 이것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3개월 이상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케겔 운동을 하기 전 화장실을 다녀와 장을 깨끗이 비우는 게 좋고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는 행동은 오히려 근력을 약하게 하고 신장과 방광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케겔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됩니다.